이거는 제가 2015년도에 커피 칵테일 선발전에 나가서 저는 큰 실수를 해서 실패를 했지만 메뉴를 하나 얻게 됐거든요. 그 메뉴를 집에서도 노알콜로 즐기시라고 제가 레시피를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 음료는 에어로프레스라는 추출 도구를 이용해서 와인의 프로세싱을 접목시킨 음료거든요. 포도 시럽을 만들어서 에스프레소랑 같이 탄산가스를 주입시켜서 편안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게 제공하려고 해요. 에어로프레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에어롭이라는 장난감 회사에서 만들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세계 대회도 있고 국가대표 바리스타도 선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이 머들러가 있어야 되고요. 바스푼. 지금 계절에는 포도를 좀 구하기 어렵긴 하지만 캠벨 포도라고 해서 30g 정도? 6알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정제 설탕 시럽 30g이에요. 비정제 설탕은 정제된 백색 설탕과는 다르게 단맛이 적은 게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풍미도 있어가지고 이 재료를 선택을 했고요. 다양한 필터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포도의 과육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필터를 사용할 거예요. 종이 필터를 쓰면 과육 자체가 압력 때문에 잘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그니처 커피 만들 때는 특히 과육이 있는 과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다 스트림이라는 도구인데 사실상 이거는 집에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탄산수를 넣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레시피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 6알을 먼저 넣어줘요. 머들링은 과육이랑 껍질을 으깨가지고 잘 섞어줄 건데 포도는 압착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과육으로 와인을 만들잖아요. 이 방식은 제가 대회를 준비를 했을 때 그 과정을 저는 에어로프레스라는 추출 도구를 이용해서 선보였었어요. 바로 에어로프레스 안에다가 머들링을 해주죠. 그렇죠, 그렇죠. 과육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포도 엑기스 주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비정제 설탕 시럽 아까 30g 있던 거 그거를 넣어줄 거예요. 일단 이 상태로 놔두고요. 오늘 준비한 커피는 프루츠 바스켓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시트러스함도 있지만 포도, 베리류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키위 같은 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채로운 과일 바구니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블렌드명을 정했고요. 오늘 제가 제공하는 시그니처 커피랑 좀 잘 어울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용하는 커피는 21g 정도 할 거고요. 리테일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담는 양을 좀 더 조정했어요. 분쇄도는 밀도가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가늘게 했고 저희 바스켓이 18에서 20g 담을 수 있는 IMS 바스켓인데 1g 정도 업도징을 해서 한 21g 넣을 예정입니다. (20초) 정도로 추출 시간이 빠르고 총 추출량은 35에서 40g 사이 22초가 추출됐고요. 빨리 추출해요. 네, 좀 빨리 추출되네요. 이 포도 시럽을 포도 주스를 압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냥 그렇게 해서 바로 압착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압력이 너무 세면 서버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로프레스로 커피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과일 주스의 엑기스를 그렇죠. 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머들링으로 해서 필터 같은 걸로 그냥 여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과도 가능한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물질이나 이런 걸 제거할 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에어로프레스로 해서 이물질 제거한 뒤에 이 엑기스만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섞어주는 거예요. 한 39g 정도 추출했죠. 네, 이 상태에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커피의 그 에스프레소 향미와 함께 포도 시럽이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좀 커피가 지배적인데요. 맞아요. 소다 스트림이라는 추출 도구를 이용해서 탄산가스를 주입을 해드릴 거예요. 효모와 당이 만나면 알코올이랑 탄산가스를 만들어내는 게 와인 프로세싱의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음료 결과물에 탄산가스를 좀 주입하면 탄산감이 가지고 있는 음료의 풍미나 향미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고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또 생겨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없겠네요. 쉐이커가 있다면 설탕 시럽 당도를 좀 더해서 모든 재료를 섞고 쉐이킹을 해주는데 탄산수를 소량 정도 넣어주고 하시면 이런 거품이 또 생길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장비가 필요한 정석. 얼음을 한 2개 정도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스푼으로 한번 떠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거품을 먼저 드셔보시고 내용물을 음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얼스. 뭐 가니쉬 같은 건 없나요? 그냥 가니쉬 없어요. 아 가니쉬. 그러면은 아무도 안 만들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로. 네. 오 엄청 다네요. 네. 거품도?
거품에서는 향이 많이 느껴지면서 단맛이 조금씩 올라오고요. 에스프레소랑 포도 시럽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시기 편한 커피 칵테일인데 노알콜 칵테일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엄청 고급진 맥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페셜티 커피에 좋은 커피들이 포도 뉘앙스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보라색 그리고 빨간색 베리 뉘앙스도 있고요. 커피에 와이니한 느낌도 살짝 있는데 포도의 뉘앙스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향이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탄산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기 좀 편하다.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해서는 포도뿐만 아니라 과육이 있는 과일 종류도 괜찮고요. 같은 종류의 산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 즙을 사용한다 했을 때 오렌지의 산미를 가지고 있는, 오렌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감귤류의 시트러스한 느낌을 좀 더 보강해줄 수 있는 커피를 준비하면 조금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드립 커피를 이용하셔도 더 좋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다. 맛있죠. 포도향이 되게 진하고 무산소 먹는 것 같아요. 아, 그 느낌도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 예, 향과 향들이 다른 느낌의 복합적인 느낌을 또 나타내주기도 해요. 엄청 달지도 않고 커피 맛도 적절하게 느껴지면서 네네.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약간 새로운 느낌의 음료? 이렇게 모든 재료와 기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에어로프레스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머신도 필요합니다. 다들 있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얘는 양반이네요. 예, 얘는 10만 원도 안 해요. 커피 스니퍼가 시그니처 메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메뉴들을 만들 때 좀 노하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토리를 제가 입힌 메뉴고 보통 상업적인 음료나 이런 걸 만들 때 영감을 받는 게 있어요. 베이커리가 될 수도 있고요. 베이커리에 사용되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과자 종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자나 뭐 이런 걸 보면 뒤에 표시가 있잖아요.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상품에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한 뒤에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음료용으로 구매를 한 뒤에 혼합해서 우리가 음료로 좀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좀 더 맛있는 시그니처 개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대중들이 좀 좋아할 만하고 갑자기 과자에서 매운맛 나거나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베이커리 이런 재료들을 영감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음료용 재료를 구비해서 맛의 밸런스를 맞춘 뒤에 상업적으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집에서 즐길 건지 이걸 해놓고 퀄리티 품질을 체크를 해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음료 만드는 거에 흥미를 가졌었어요. 커피와 칵테일 그리고 와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의 대회를 좀 나가고 싶었는데 그때 영감을 좀 받은 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이 음료가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런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럼 엄청 좋은 바리스타로서의 역량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만드는 과정이 나중에 제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음료를 만드는 거에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와인, 커피, 칵테일에 대한 스펙트럼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음료를 좀 제조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음료 가지고 나가신 대회 몇 등 하셨어요? 바로 탈락했죠.